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의 뉴스를 오랜만에 우리가 추석이 껴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동안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긴 시간 동안의 부동산 뉴스를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문까지 들어가서 길게 뉴스를 정리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워낙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뉴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하게 본문 내용을 보시고 전문가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시각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안목이 키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한 7, 8분 정도 여러분 투자하셔가지고 자, 지나간 부동산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자, 연말에 추가 전세 대책 예고한 정부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제가 어제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부가 표준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임대료 상한가를 정해서 주변 시세를 많이 전세를 못 올리게끔 정부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도 매매가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전세가가 존재하듯이 굉장히 전세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전세를 잡지 못하면 매매가를 잡을 수가 없는, 또 전세가를 안정시키면 매매가가 또 진정될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잡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 임대료라고 해서 임대료의 어떤 상한선을 잡아놓는 거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를 많이 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번 정책을 전세 대책 필요하니까 잘 하시되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했던 부분들을 잘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런 단점을 극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만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조금 약간 반시장적인 정책을 만들었다가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갖다 없애든지 아니면 좀 수정 보완하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유튜브 촬영에서 올려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거 다시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사철인데 전세란에 빌라값이 급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 뛰게 되면은 이 전세 수요가 차라리 이 전세금으로 옆에 빌라를 사볼까라는 생각에 주변 빌라값이 같이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 빌라를 가지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쉽게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빌라 사게 되면은 내가 실거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빌라 매수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라고 하는 게 잘못 사게 되면은 장시간 돈이 묶이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라를 그냥 사지 말고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런 빌라는 사지 마세요라고 해서 6가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을 꼭 여러분들 필독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피해서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날 수 있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 저는 묻지마 투자는 반대하고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안전장치만큼은 파악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공임대 11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올 상반기 목표 반도 못 채웠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공에서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공공에서만 임대주택 목표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7, 80% 이상을 민간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정부는 자꾸 민간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적폐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임대주택을 다주택자분들 임대사업을 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정한 합법 내에서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적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끔 만들어서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 민간은 민간에서 할 일을 갖다가 나눠서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약간 이 임대주택 정부에서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양질의 주택은 민간한테 맡겨놓는 게 이래야지 선순환 돼가지고 좀 풍부한 주택이 공급되면서 좀 저소득층들이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소득층 집이 없으신 분도 국민인 거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는 돈을 여윳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내서 좀 저렴하게 임대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다 포용을 해서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서로 이득이 되게끔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한쪽으로만 몰고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 자체도 단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자제해가지고 자, 공공에서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합법적인 내에서 충분히
저소득층 또는 주택이 없는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서로 윈윈이 되면서 조금 더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이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뛰는데 대출이 막히니 서울 집산 20대 71%가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집을 사게 되면은 한 70%의 대출을 끼고 내 돈 30%로 사게 되면은 이 70%의 대출을 갖고 이자를 내면서 내가 실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출이 원활하게 안 나오고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전세가 70%라고 하면 내 돈 30%만 가지고 사놓고 나는 다른 데 사는 거죠. 일단 월세를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가 산 집이 뛰면은 이 월세가 적금 붙는 식으로 해서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수익, 그냥 내가 전세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상투꼭두리를 잡아서 내가 이 갭을 끼고 산 집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또 내가 투자한 집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20대 분들은 재테크를 안 해봤으니까 무조건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저평가된 물건 또는 저평가된 지역을 사는 공부를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필요해요.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을 여러 군데 저희가 제공하고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두루두루 접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붙는다고 한다면 저는 20대 분들도 이렇게 갭을 끼고 사서 월세가 사는 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무조건 묻지마 투자는 안 되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싱크홀로 빠져나간 국토부 예산이 6년간 647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이 도로에 구멍이 생겨서 위험한, 요게 이제 싱크홀이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싱크홀을 막기 위해서 64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막고 있는데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 사무실이 방배동인데 이 출근하는 길에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내방역하고 함지박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10년 중에서 지금 7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2년 공사해서 다 끝났다 싶으면 1년 있다 또 공사하고 또 2년 있다 공사하고 또 1년 있다 또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중에 도대체 7년, 이게 뭐 하천에 다리를 깔아도 이거보단 덜 걸릴 거거든요. 도대체 이 지하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니까 국토부 예산뿐만이 아닌 지자체 예산까지 따진다고 하면 더 많이 돈이 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국민들이 좀 감시를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낸 세금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좀 막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혈세가 좀 빠져나가는 이런 길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뉴스는 수요자들이 원치 않는 물량만 늘린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율 8.2%다. 공실률이 4년 새 2배로 늘었다는 거죠. 행복주택 하면 쉽게 하면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행복주택, 임대주택은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는 점점 큰 집을 원하는데 임대주택은 계속 작은 집만 지어.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 거는 집을 매수하지 말아라, 매수 안 하고 임대주택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나는 집이 방 3개가 필요한데 전부 다 방 하나짜리 또는 1.5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수요를 임대로 전환시켜서 매매값을, 집값 상승을 잡는다. 이건 완전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만약에 살게 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내 자산은 그대로다 보니까 임대는 그냥 말 그대로 임대잖아요. 오른 게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노후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집값은 10년에 최소 2배 이상은 뛰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정부에서 해줄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에서 무조건 작은 집을 산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좀 큰 살기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해야지 매매 수요를 임대로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 6대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공모입니다. 첫 공모.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2, 3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A, B, C, D, E란 지역이 앞으로 점점 재개발로 새로운 지역들이 생겨나고 이거에 의해서 시비가 엇갈리고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아파트 투자를 놓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장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개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니까. 이 부분들 첫 공모,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문정부 서울 상위 30% 아파트 공시가격 80%대가 폭등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30% 아파트, 서울의 가격이 30%하고 70%로 나누어져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비싼 아파트를 무조건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올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게끔 사람들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을 좀 해소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집값이 잡히겠냐? 이거는 양도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팔질 못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는데 집값이 뛰는 기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의 아파트들은 10년 이내에 거래가 한 번이라도 되면 그거 못 팔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지. 그런 물건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왜? 세금이 비싸서 그래요. 그런 물건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어. 그런데 물량은 줄고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니까 공급에 대한 기존 매물을 팔 수가 있는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요 기사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모든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들어가셔가지고 본문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 질문하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조금 다는 못 달아드려도 일부는 조금 댓글에 대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이 주말 뉴스 또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